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구성 요소 간의 구속 조건을 적용하여 조립할 수 있다. 조립품 구속 조건 유형에 따라 구성 요소의 방향과 동작을 제할 수 있다. 학습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구속 조건 1이며 다음 순으로 진행됩니다. 접한 명령의 경우에는 회전, 평면형, 원통형 하고선 딱 동작에 맞춰서 자유도가 제한이 되었었죠. 이번에 학습할 구속 조건의 경우에는요, 구성 요소가 가지고 있는 자유도 6개 중에서 얘들을 딱 그 동작에 맞춰서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점차적으로 제한을 하면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조립도를 보고선 조립을 해줄 건데요. 먼저 기준품은 본체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체 안에는 축이 하나 있고요. 이 축은 양 옆쪽에 베어링이 있고 또 커버가 양쪽으로 닫히죠. 그리고 이 커버는 볼트로 본체와 조립이 되어 있고, 이 베어링 같은 경우는 구리스 같은 윤활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액체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고무로 되어 있는 오일실 또는 립실이라고 부르는 구성 요소가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 끝에는 볼베트 풀리와 돌림판이 있고요. 얘들은 키로 우선 조립이 되고 빠져나오지 않도록 평화셔와 너트가 딱 고정을 하고 있죠. 반대쪽의 경우에는 멈춘 나사가 있는데 얘를 통해서 움직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돌림판의 경우에는 크랭크 사이에 칼라가 들어가고요. 크랭크를 와셔와 너트를 이용해서 딱 고정하고 있고, 이 크랭크는 아래쪽에 힌지가 있죠. 그래서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일 거예요. 이 축이 회전을 하면 이 크랭크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이 힌지는 볼트와 핀으로 본체와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조립도를 보고선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하나씩 움직임을, 동작을 제한하면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벤터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쪽에 있는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z.iam 파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뷰큐브에 있는 홈 또는 F6번을 눌러서 홈뷰로 전환을 시켜줄 거예요. 구속 조건으로 조립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소가 필요하죠? 그러면 배치를 이용해서 구성 요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왼쪽에 있는 작업 공간을 한번 클릭을 해줄 거고요. 24 언더바 조립 구속 조건 폴더로 들어가서 본체를 먼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지금 본체가 화면을 축소해서 봤을 때 바닥면이 XY 평면에 있지 않아요. 이때는 우측 마우스 클릭한 후 축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줄 건데요. 이쪽 축을 이용해서 회전을 해야 되니까 X를 90도 회전 한번 해줄 거고요. 그러면 이제 방향이 맞죠? 다시 한번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원점에 고정 배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체가 배치가 되었고요. 배치가 끝났다면 ESC 버튼 눌러서 명령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축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배치. 그래서 축을 열기로 임의의 한 점을 지정해서 배치 하나만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ESC. 그럼 구성 요소가 2개가 배치가 되었고요. 위쪽에 관계 패널 보면 구속 조건 명령도 활성화가 되었죠. 이 구속 조건 클릭 또는 단축키 C를 눌러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속 조건으로 조립할 때는 접합처럼 동작의 유형이 딱 정의가 되어 있어서 그 움직임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유형을 조합을 해서 어떠한 동작을 만들어가는 조립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탭이 4가지가 있고요. 조립분, 동작, 변이, 구속조건 세트에 따라서 구속조건 유형이 다르죠. 먼저 살펴볼 부분은 조립품에 있는 유형입니다. 여기 있는 조립품의 유형 5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유형은 mate인데요. 구성 요소에 면과 면을 선택을 하면 이 면을 일치시키는데 면 방향으로 일치시키기 때문에 마찰 운동하는 형상으로 구성이 되고요. 구성 요소에 면과 면을 지정을 하면 이 면을 딱 일치시켜서 마주보고 있는 방향으로 조립이 되는데 이때 면만 일치시킨 거지 이 면의 중심이라던가 원점이라던가 이런 점들이 일치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 방향으로는 이동이 되는 조건으로 조립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솔루션을 보면 mate와 플러시가 있는데요. mate는 면이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조립이 되고 플러시는 면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끔 조립이 됩니다. 그리고 mate의 경우에는 꼭 이런 평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원통형의 경우에는 축이 있죠. 그래서 축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축을 일치시키기 때문에 축 방향이 정렬이 되고요. 솔루션이 플러시 메이트가 아니라 축의 방향에 대한 솔루션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각도인데요. 각도는 지정각도, 미지정각도, 그리고 명시적 참조 벡터 세 가지가 있어요. 지정각도는 내가 선택한 두 면의 사이의 각도만 입력을 하는 거고요. 미지정 각도는 한쪽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각도를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각도는 오른쪽 규칙이 항상 적용이 되어 있는데 미지정 각도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다 되다 보니까 이런 규칙을 가지진 않겠죠. 그리고 세 번째, 명시적 참조 벡터는요. 세 번째, 선택점이 추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참조 벡터 방향을 지정을 해서 각도를 적용하는 구속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접선 구속 조건인데요. 이 원통면과 원통면이 외부에서 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쪽에서 특히 구멍 같은 경우 안쪽에서 접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솔루션은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원통면 그리고 또는 평면 아니면 원통면끼리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접하는 조건으로 구속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삽입 구속 조건인데요. 보통은 이런 구멍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구멍에 어떠한 객체를 조립을 한다 했을 때 굳이 삽입이 아니라 메이트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조립할 수가 있는데요. 메이트로 축을 먼저 정렬시켜주고 면을 메이트 해주면 삽입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조립되게 할 건지 또는 내부에 조립되게 할 건지 솔루션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대칭인데요. 내가 선택한 두 개의 구성 요소가 대칭 평면에 의해서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구속되게끔 해주는 구속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본체와 축을 조립을 해볼 건데요. 저는 첫 번째 있는 메이트를 이용해서 솔루션은 메이트로 플러시인 상태에서는 축이 선택이 안 돼요. 더 메이트인 상태에서 축의 원통 면을 클릭을 하게 되면 가운데 축이 생겨나죠. 그래서 축을 선택해 줄 거고요. 이 본체 안쪽에 있는 원통면 클릭을 해서 또 축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솔루션이 바뀌죠. 반대가 있고요. 정렬이 있고요. 미지점이 있어요. 일단 나사산이 나 있는 부분이 반대쪽, 뒤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클릭했습니다. 이때 선택하는 원통면에 보시면 여기 축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축 방향에 따라서 얘가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정렬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미지정의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축을 사용해서 미지정하는 축 구속을 적용을 하는 건데 저는 보통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서 미지정을 바꾼 다음에 구속을 하긴 합니다. 만약에 이 축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하면 반대 또는 정렬을 이용해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 축을 메이트 했기 때문에 이 축 자체는 회전을 하고 Y축, Z축으로는 이동이 되지 않고 X축으로만 이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이 축 양옆에 끼워지는 베어링을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배치, 이 조립 구속 조건 안에 있는 컨텐츠 센터 폴더로 들어가서 KSB 2023-6004 베어링을 10개로 가져오겠습니다. 양쪽에 끼워지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클릭해서 총 2개 가져올 거고요. 가져왔다면 ESC 버튼 눌러서 명령을 종료하겠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베어링을 둘 다 조립을 하는데 하나는 메이트 조건으로 조립을 할 거고요. 하나는 삽입 구속 조건으로 조립해보도록 할게요. 구속 조건
먼저 메이트 유형부터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원통형이기 때문에 원통면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축이 나타나죠? 이 축을 한번 클릭. 먼저 오른쪽에 있는 축단부터 조립을 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축 클릭, 그리고 적용. 베어링은 양쪽이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방향은 상관없겠죠? 자, 계속해서 메이트고요. 베어링의 옆면, 이면이 축의 가장 굵은 단, 옆면과 닿죠. 이 면들도 메이트 해주면 되겠습니다. 플러시하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조립이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메이트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 조립이 끝나겠죠. 이때는 축이 이동하면 같이 축 방향으로 이동도 되고요. 제자리에서 회전도 되겠죠. 이번엔 삽입 구속 조건 적용을 해볼게요. 구속 조건 실행. 네 번째는 삽입. 이 삽입은 축이 아니라 모서리로 조립을 하는데요. 베어링에서 가장 바깥쪽 면에 있는 모서리 아무거나 클릭을 해줄게요. 여기 있는 모서리도 되고요. 여기 모서리도 되고 여기 모서리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깥쪽 모서리 하나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서리와 일치시킬 평면에 있는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베어링이 이 옆면에 닿고 있죠. 그러면 이 옆면에 관련된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 모서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옆면에서 보면 이 모서리가 서로 평면상에 일치하도록 삽입이 되고요. 솔루션에 보면 반대가 있고 정렬이 있어요. 방향에 맞게끔 지정해주고 확인 버튼 누르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축 방향으로 같이 이동도 되고요. 회전 시 제자리에서 회전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트로는 축과 면 두 군데를 줘야 된다면 삽입은 하나만 줘도 동일한 구속 조건 효과를 얻게 되죠. 자, 구속 조건 실행하고 삽입을 이용해서 또 조립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화면을 살짝 돌려서 이 베어링의 안쪽에 있는 바깥 모서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옆면에서 봤을 때 베어링은 R이 져 있는데 R에서도 가장 바깥쪽에 있는 모서리예요. 이 모서리를 이 본체, 이 홈에 조립을 할 건데 마찬가지로 안쪽에 있는 같은 평면상에 있는 모서리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클릭하면 조립이 되겠죠. 그리고 확인. 이제 이 베어링도 본체 안에과 면이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X축으로 이동은 안 되고요. 제자리에서 회전만 되겠죠. 그러면 옆면, 이제 커버를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는 배치. 컨텐츠 센터니까 한 수준 위로 돌아가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커버를 가져오려고 봤더니 커버가 없어요. 그래서 파일 형식을 구성요소 파일인데 모든 파일로 변경하니까 cover.stp하고 스텝 파일이 하나가 있죠. 이 스텝 파일을 10개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참조 모형과 모형 변환이 있는데 모형 변환으로 가져올게요. 그리고 확인. 커버도 양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 2개 클릭해서 가져올 거고 가져왔다면 ESC. 이 커버도 원통형이기 때문에 삽입 구속 조건 이용할 수 있겠죠. 또 구속 조건. 네 번째는 삽입. 여기 있는 모서리와 여기 바깥쪽 모서리가 일치하는 모서리죠. 그래서 외부, 내부 확인 후에 적용. 반대쪽도 같은 모서리 이용해서 조립하면 되는데요. 삽입 구속 조건의 경우에는 X, Y, Z 축으로는 이동이 되지 않지만 회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립됐을 때는 반대쪽에 있는 탭 구멍이 보이고 있지만 커버를 잡고 움직이면 회전하게 되죠. 회전하면 안 되니까 이 회전축을 메이트 해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조건 메이트. 안쪽에 있는 탭 구멍에 원통면을 클릭하면 축이 선택이 되겠죠. 이거 커버에 있는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어차피 축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통면을 클릭하면 축이 선택이 될 거고요. 반대, 정렬, 미지점 중에서 선택 후에 확인하게 되면 이 커버는 이제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겠죠. 반대쪽도 똑같이 메이트를 적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탭 구멍과 커버에 있는 구멍, 축을 메이트. 그러면 커버 조립도 끝이 났죠. 이 커버는 축 쪽에 오일실이 조립이 되고요. 바깥쪽에는 볼트가 조립이 돼요. 먼저 오일실부터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컨텐츠 센터.
그래서 맨 아래쪽에 있는 케이스 B 2804-S20328 부품을 열기로 가져올게요. 그래서 양쪽에 들어가니까 똑같이 하나, 두 개. ESC 버튼. 그러면 이 오일실도 이 커버 안쪽에 삽입 구속 조건으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조건, 삽입. 오일실도 옆면에서 봤을 때 R이 있어요. R보다 바깥쪽에 있는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모서리가 1CR, 삽입될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적용. 여기도 가장 바깥쪽 모서리. 이 화면을 회전해서 안쪽에 모서리 클릭해서 내부 외부 확인 후에 확인 버튼 눌러주면 조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볼트를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배치 버튼 클릭해서요. 세 번째 있는 케이스 B 1003-M4의 길이 10의 볼트를 열기로 가져올게요. 일단 저는 양쪽에 8개씩 들어가지만 하나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SC. 그리고 조립을 해줄 건데요. 구속 조건에 있는 삽입을 통해서 이 볼트를 여기 커버에 단위져 있는 부분으로 조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를 가지고 패턴과 대칭을 이용해서 볼트를 조립을 해줄 건데요. 자, 일단 본체를 더블 클릭해서 옆에 나 있는 이 구멍을 보면 이 구멍이 원형 패턴을 이용해서 작성이 되었고, 이 원형 패턴을 했다는 거는 원통 면들을 축으로 삼아서 같은 축으로 이렇게 패턴을 하게 된 거죠. 위쪽에 있는 복귀 버튼 눌러서 그럼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냥 본체에서도 원형 패턴이면 조립되는 커버에 이 구멍도 원형 패턴일 거예요. 그러면 이 볼트는 원형 패턴으로 조립을 할 수 있겠네요. 위쪽에 있는 패턴 패널에 첫 번째 패턴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패턴 구성 요소고요. 구성 요소, 어떤 구성 요소를 패턴할 건가? 그래서 저는 볼트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피처에서 패턴이 있는 경우는 그 피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얘는 스텝 파일로 가져와서 피처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원형 패턴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형 패턴의 축 방향 선택을 해줄 건데요. 이때는 원통면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바깥쪽에 있는 면을 선택을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 피처가 총 몇 개인지 각각 몇 도 간격으로 조립이 될 건지 입력을 해주는데 90도 간격으로 4개 딱 맞고 있죠?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볼트가 구성요소 패턴하고선 바뀌고요. 확장해보면 도면 요소 1, 2, 3, 4가 있는데 또 확장을 해보면 각각의 볼트 구성요소가 들어있죠. 그럼 반대쪽은 동일하니까 그 밑에 있는 미러로 구성요소를 조립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대칭할 구성요소 선택한 후 미러 평면, YZ 평면이죠. 클릭을 하면 반대쪽에 이렇게 조립된 형상이 미리 보기로 되어 있고요. 다음,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여기에 반대쪽에도 구성요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러로 작성한 경우에는 구속 조건이 풀려요. 그래서 꼭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풀려 있다면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삽입 적용해서 각각 동일하게 적용을 해줄게요. 그냥 한쪽은 패턴을 이용해서 조립을 했고 한쪽은 대칭을 했지만 대칭한 경우 사실 옵션이 있어요. 새 구성요소 고정이라고. 네, 고정보다는 조립된 게 좋기 때문에 저는 해제했고요. 대칭한 구성요소를 다시 한번 재조립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는 돌림판, 여기는 V벨트 풀리가 조립이 되는데 조립되기 전에 키 조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배치해서 가져올 건데요. 먼저 케이스 B 1311 4곱하기4 8의 키를 하나 가져올 거고요. ESC 또다시 배치에 그 밑에는 5곱하기5 12의 키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키 같은 경우는 또 구속 조건을 적용할 건데요. 메이트 유형을 줄 건데 키는 반드시 3개의 구속 조건이 들어가요. 왜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옆쪽에 이렇게 둥근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축을 키홈이 끼워지는 면의 축과 일치시켰어요.
그리고 확인 버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축은 일치는 됐지만 얘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진 않죠. 떨어져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옆면이에요. 축을 일치시켰기 때문에 얘는 회전을 해요. 그래서 옆면을 메이트로 고정을 해줍니다. 또는 앞면을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랫면, 닿는 면까지 총 3번의 구속 조건이 들어가죠. 자, 반대쪽에 있는 모양이 좀 다른 키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하나 축 방향, 그리고 두 번째 축 방향. 선택이 잘 안 될 때는 명령을 종료하고 이 키를 살짝 움직여 줄게요. 자유회전. 그리고 다시 반대쪽 축 방향 메이트.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바닥면, 닿는 면을 메이트 해줄 건데요. 자, 얘가 또 선택하기 힘드니까 이번엔 자유이동으로 살짝 이동시켜 줄게요. 그리고 구속 조건. 그래서 닿는 바닥면 선택해서 메이트. 면 키는 어떤 모양이든 총 3개의 구속 조건이 들어간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배치. 이번에는 V벨트 풀리부터 가져올게요. 그래서 한 수준 위로 갈 거고요. V벨트 풀리 열기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ESC. 구속 조건으로 조립을 하는데 메이트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삽입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삽입을 하셔도 어쨌든 메이트를 해주셔야 되고요. 메이트로 조립하면 메이트가 최소 3개는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는 삽입으로 먼저 적용할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껴지는 축 방향을 여기에 맞춰서 조립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삽입에 모서리 하나 선택을 했고 닿는 부분에 모서리 가장 바깥쪽 둘 중 하나 선택해주면 되겠죠? 선택. 그리고 확인. 그리고 나서 옆에서 봤을 때 이 V벨트 풀리 돌려보시면 키랑 같이 조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V벨트 따로, 축 따로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2개도 구속 조건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이거는 메이트. 그래서 키에 옆면과 V벨트 풀리에 닿는 옆면, 키 홈 부분의 옆면 선택을 하고 확인. 이제 V벨트 풀리를 돌리면 축도 같이 회전을 하게 되겠죠. 이번에는 돌림판 가져올게요. 배치, 돌림판, 열기, 이미 한 점 클릭하고 ESC. 똑같은 방법으로 조립하겠습니다. 구속 조건에 있는 삽입 이용해서 방향 잘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키움 있는 축에 구멍 모서리 선택하고 축의 반대쪽 끝에 모서리 선택 적용. 그 다음에 메이트로 변경을 해줄 건데요. 선택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만 선택한다면 다시 선택할 수가 있어서 옆면 메이트로 선택하기 좋게 움직인 다음에 클릭해 줄게요. 그리고 확인. 이제 돌림판을 회전시켜도 축이 같이 회전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배치. 이번엔 컨텐츠 센터에서 낙작점이라고 써있는 멈춘 나사를 가져오겠습니다. 열기. 그래서 이미 한 점 클릭해서 가져올게요. 얘는 삽입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메이트 이용하셔도 돼요. 이거는 메이트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구속 조건, 메이트. 그래서 축의 방향 일치시켜 줄 거고요. 적용.
그리고 이 나사의 가장 윗면 그리고 돌림판의 면을 메이트 해주는데 메이트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플러시로 해서 면의 방향을 맞춰주겠습니다. 그러면 조립이 되었죠. 자, 여기 본체에 구멍이 하나 있죠. 여기에다가는 힌지를 조립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배치에 한 수준 위로 올라가서 내려보시면 힌지 조립품이 있습니다. 이 조립품을 열기로 가져올게요. 의미한 점에 삽입. 그리고 ESC 버튼 눌러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립될 때 구멍이 있고요. 탭이 있는데 탭은 힌지 위에서 조립을 하게 될 거고요. 핀은 본체에 먼저 조립한 후에 힌지를 그 위에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치, 컨텐츠 센터에 있는 핀을 가져올 거예요. KSB 1320B 3/8이라는 핀이고요. 열기로 2개 가져올게요. 그리고 ESC 구속 조건은 우선 메이트만 적용하겠습니다. 축을 일치시켜서 메이트만 적용을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 힌지도 작은 구멍이 있고 큰 구멍이 있는데 큰 구멍이 볼트가 들어가는 구멍이겠죠? 방향 잘 보고 구속 조건 적용할 건데요. 일단 바닥면 메이트로 맞춰줄 거고요. 크랭크 방향에 따라서 여기 있는 원통면이 이쪽 면의 면과 메이트 될 거고 화면 돌려서 여기 있는 원통면이 여기 있는 핀의 중심과 메이트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핀의 윗면을 힌지의 윗면으로 플러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핀의 윗면 플러시 확인. 그러면 이 핀이 일단 이 힌지가 일단 핀에 의해서 고정이 된 거죠. 그 다음 배치 볼트를 가져올 건데요. 여기도 똑같이 M4의 10짜리 볼트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열기 2개 가져올게요. 구속 조건 이용해서 삽입으로 볼트 머리 밑과 여기 구멍의 위에 조립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힌지는 딱 고정이 되었고 크랭크만 움직여야 되는데요. 지금 상태로 움직이면 크랭크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 힌지 조립품이 지금 고정이 살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힌지 조립품 위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 중간에 있는 가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앞쪽에 이런 가변 아이콘이 생겨나고요. 이제는 크랭크를 잡고 움직이면 움직이겠죠. 그래서 가변 조건을 줘야지만 움직인다는 거. 자, 그 다음은 위쪽에 있는 칼라랑 볼트를 이용해서 크랭크와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칼라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구속 조건 얘는 메이트 조건으로 적용을 할게요. 그래서 칼라의 윗면을 여기 면과 닿게 해줄 거고요. 중심축을 안에 있는 탭구멍과 맞춰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크랭크가 여기 칼라의 바깥쪽 면과 접선 구속으로 조립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구속 조건에 있는 세 번째 접선 구속 조건 이용할 거고요. 칼라의 외부 닿는 면과 이 칼라의 외부가 닿는 크랭크의 안쪽 면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솔루션은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는데 화면상 보이는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돌림판이 회전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크랭크도 같이 움직이겠죠. 자, 다시 한번 배치 컨텐츠 센터 칼라 외부를 볼트로 고정을 해줄 건데요. 이때 먼저 와셔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KSB 1326에 5/10 와셔를 하나 열기로 가져올게요. ESC 다시 한번 배치 이번에는 KSB 1002-CM 5/16 이렇게 나사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ESC 구속 조건 이용할 건데요. 얘는 회전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삽입을 이용해서 와셔를 칼라 바깥쪽에 이렇게 조립을 하나 해줄 거고요. 이 볼트의 머리 밑에 있는 원통 모서리를, 원형 모서리를 와셔의 바깥쪽 모서리에 조립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조립이 끝났어요. 자, 반대쪽. 여기 축에도 V벨트 플레이가 빠지지 않게끔 와셔랑 너트로 조립을 해줄 건데요. 배치. 컨텐츠 센터에서는 케이스빈 1316에 10 곱하기 21 와셔를 가져올 거고요. 열기로. 다시 배치. 너트를 이제 가져와야 되겠죠? 너트는 케이스 규격에 맞는 게 없어서 ISO 규격품을 사용을 했고 ISO 867로 다시 M10에 피치 1에 너트를 10개로 가져오겠습니다. ESC.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회전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삽입으로 줄 거고요. 바깥쪽 모서리 그리고 V벨트 플리의 모서리 적용. 그리고 너트도 바깥쪽에 있는 모서리 선택 후 와셔의 안쪽 또는 바깥쪽 모서리를 선택하면 조립이 끝나겠죠. 그러면 이제 V벨트 플리가 돌아가면 돌림판이 돌아가고 크랭크가 회전하는 형상으로 조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작성한 이 조립품 파일은요, 다음 차시에서도 계속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저장 버튼 클릭해서 옆쪽에 있는 작업 공간에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4 언더바 조립품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모두 예인 상태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으로 24차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